이제부터 천천히 오늘 움직이는 외교안보 소식을 짚어볼까 합니다. 우리나라와 일본 그리고 미국이 지소미아에 잠시 시선을 쏠린 사이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트렌치 코트를 입고 서해 최남단까지 내려와서 포사격을 지시했습니다. 남북이 합의한 적대행위 금지구역에서 말인데요. 조금 전 들어온 조선중앙TV의 보도부터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경의하는 최고령도 자동직께서는 전투 직일 근무를 수행하고 있는 해안포 중대 2포의 목표를 정해주시며 한번 사격을 해보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자, 그럼 도대체 어디까지 최남단으로 내려와서 김정은 위원장이 시험 사격을 지시했는지 한번 볼게요. 이 창린도라는 곳인데 신 대표님, 네. 뭐 백령도와 연평도 중간이긴 합니다만 NLL가 정말 짧은 거리 아닙니까? 가깝습니다. 네. 지금 이 창린도는 소청도, 대청도, 소청도와는 32km, 대청도와는 37km, 그리고 백령도와는 45km 떨어져 있는 곳이고요. 그리고 NLL과는 한 10여 km밖에 떨어져 있지 않거든요. 10km 정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제 이 창린도에서 쏘았던 그 포를 제가 한번 조사해 보니까 122mm 평사포라는 것인데 그 가능성이 높은데 그 사정거리가 최대한 24km 돼요. 그러니까 NLL을 넘어 내려올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속사포입니다. 분당 한 8발 정도를 쏠 수 있는 속사포인데 그러면 이제 저 지역이 우리 인천에서부터 백령도까지 가는 그 예격선의 항로는 아닙니다. 예격선 항로는 훨씬 더 밑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포사격 거리 밖인데 그러나 어선과 그리고 이제 그 지역을 초계하는 우리 군함들의 이 사정권에 들어오는 상황이거든요. 물론 뭐 세대 사정권을 쏘지는 않았겠지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쏘았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위협적인 그런 행동이다라고 봅니다. 조금만 좀 중요한 말이라서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이 창린도에서 속사포 24km 정도 사거리가 되면 뭐 NLL 금방 넘어서 일부 어선들과 맘만 먹으면 좀 더 우리에게 압박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을 어제 시험 사격한 거다. 시험 사격했죠. 물론 그 정도까지 NLL을 넘어서까지 사격을 하진 않았겠지만 아주 짧은 거리를 사격을 했겠지만 그것이 의미하는 내포하는 의미는 사정거리를 최대 사정거리를 쏘면 남조선 너희들의 해군 군함들 우리 언제든지 공격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이 122mm 평사포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그 2010년 11월 23일 날 했던 연평도 포격도발 그때 했던 그 평사포 76mm거든요. 그것보다 더 강력한 포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번에 보여줬다라고 한 것은 대단히 군사적으로 무례한 특히나 이 9.19 합의를 준용한다라고 하는 상황에서 대단히 무례한 행위라고 볼 수 있죠. 그 9.19 군사 합의 때 보면 이런 어떤 NLL 부분에 적대 행위를 하지 않기로 했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뭐냐면 군의 그 K9 자주포 같은 경우는 여기서 훈련을 할 수 없어서 육지로 와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뒤로 뺀 거죠. 그렇죠. 완전히 빼서 훈련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하면 적대 행위가 되기 때문에.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북한은 저기서 실험 사격한 것은 명백히 9.19 합의를 어겼다고 볼 수가 있겠죠. 글쎄, 최남단 위치도 위치인데 안창희 소장님, 시점도 좀 저희가 주목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이제 지적들 하셨듯이 이제 11월 23일은 북한이 2010년 11월 23일 연평도에 150발의 이제 포탄을 날린 휴전 이후에 최초의 군사 도발을 아주 최대 규모의 포병 도발을 한 시기인데 과연 북한은 이제 25일 오늘 보도했습니다만은 이게 김정은이가 실제 어느 날에 왔었는지 어제 왔었는지 24일 날 왔었는지 혹은 23일에 왔었는지 또 절묘하게도 B-52가 22일 날 또 동해상 영공을 이렇게 비행했기 때문에 아마 김정은의 전선 시차를 예상하고 비행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타이밍에 김정은이 거기에 왔다 갔다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이제는 공군에 가서도 그렇고 또 여성 낙하산 부대에 가서도 그렇고 뭔가 싸움 준비를 해라. 이번에도 전쟁하고 싸움 잘하는 게 애국이다. 이렇게 강조한 거 보면 뭔가 군사적으로 대외적으로 메시지를 날리고 싶은 시점에 위도상으로 38도선 이남에 있는 이 창린도까지 왔다는 의미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 소장님 말씀처럼 지금 위치도 밑으로 최대한 내려왔죠. 시점도 연평도 구주기. 그리고 보는 것처럼 최근에 이번 달 들어서 시찰만 3번째인데 뭐 미국에게 던지는 대미 메시지도 그렇고 싸움 준비와 전투력 강화가 곧 최대 애국이다. 이 말의 압박 수위도 좀 더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점점 아주 지금 높이고 있는데 이제 앞에서도 언급됐지만 김정은이가 그 현지에서
포를 한번 쏴봐라. 예. 그러니까 약 122mm 포를 현장에서 최고 사령관이라는 사람이 가서 쏴보라고 해서 실제로 쐈습니다. 그러니까 그 포성은 분명히 우리 국방부 당국에도 체크가 됐을 것이고, 그러나 이제 발표는 또 늦어진 점이 뭔가 좀 의구심을 주고 있고, 어쨌든 김정은이 이달 들어서만도 벌써 3번씩이나 공군 또 여성 낙하산 부대 이런 그 해안포 이렇게까지 이제 다니면서 싸움 준비를 강조하는 것은 북한이 뭔가 자세를 좀 바꾸겠다. 소위 이제 뉴웨이라고 하는 새로운 길이 결국 이제 강경 노선으로 전환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제 우리가 시사점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지난주에 비건비 국무부 장관, 국무부 부장관 지명자가 북한이요 도발 단계로 되돌아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우려를 표시했었습니다. We do not have a year-end deadline, Senator. We've been at this for 25 years, and we will be at this as long as it takes. That's an artificial deadline set by the North Koreans, and unfortunately, it's a deadline that they've set upon themselves now. I can imagine that we could see a possibility of going back to some of the more provocative steps that preceded the start of this diplomacy to begin with. I think that would be a huge mistake and a missed opportunity by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저렇게 온건파인 비건 지명자도 우려를 했었는데 신 대표님 저하고 화면 같이 보실까요? 네. 화면을 좀 움직여 보겠습니다. 이 미국의 폭격기 그리고 일본의 전투기 B-52가 이렇게 같은 편대를 구성해서 한반도 상황을 한번 휘젓고 갔잖아요. 그런데 신 대표님, 이 B-52가 이쪽 창린도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움직였을 때와 시점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가 먼저예요? 사실은 그 창린도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며칠 날 갔는지를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예. 뭐가 먼저다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제 22일이죠. 그런데 지금 그 25일 날 노동신문 조간에 나왔고, 그렇다는 것은 그 전 주말에 분명히 김정은이 시찰을 했을 것이고, 그렇다고 한 것은 거의 비슷한 시점, 아마도 어쩌면 그 김정은이 오히려 먼저 갔을 수가 있습니다. 최고 지도자가 가고 나서 바로 뭐 하루 있다가 그동안에 김정은이 예를 보면 하루 있다가 바로 저런 보도가 나오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예. 미사일 같은 저런 고강도 도발이 아닌 이상. 그래서 그것을 보고 이런 그 미국이 이상한 행동하지 마라. 특히나 오늘 같은 날이 어떤 날입니까? 바로 한 아세안 정상회담을 부산에서 대규모로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시점을 기해서 그런 외교적인 도발, 또 세계를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는 도발 하면은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압박의 차원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창린도와 네. 한반도 상호에서 비교적 의미가 있고 눈에 띄는 이 군사적 행동들이 북한과 미국, 일본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 정부도요 9.19 군사 합의 위반에 대해서 북한에게 처음으로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오늘 아침 북한 언론 매체에서 밝힌 서해 완충구역 일대에서의 해안포 사격 훈련 관련 사항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북측에서 언급한 해안포 사격 훈련은 지난해 9월 남북 군사당국이 합의하고 그간 충실히 이행해온 9.19 군사 합의를 위반한 것입니다. 우리 정부가 처음으로 9.19 합의 위반, 적대행위 금지구역에서 시험 사격을 한 것에 대해서 유감의 뜻을 밝혔는데 신 대표님, 근데 이걸 언제 쌓고 뭐 때문에 유감의 뜻을 밝힌다는지에 대해서 명확히 밝히진 않았어요. 유감의 뜻을 밝히지 않을 수가 없죠. 왜냐? 북한이 노동신문 일면에다가 이 사실을 공지를 했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또 알렸고 이러기 때문에 이것은 뭐 결코 모른 채 하고 넘어갈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런데 저는 국방부의 이 행동을 좀 꼬집고 싶은 것이 모른 채 하고 오늘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오후에 저 속보가 뜨기 전까지는 우리 몰랐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난번에 최초의 삼척에 북한 목성 나왔을 때 우리 몰랐죠. 그리고 그 다음에 삼척에 왔던 또 그 탈북자들을 강제 부송했을 때 또 몰랐죠. 이번에도 만약에 노동신문이 발표를 안 했으면 또 몰랐죠. 즉 우리 국방부는 은폐를 한 것입니다. 이번에도 역시. 그래서 이번에는 뭐 해석의 여지 없이 이게 미사일이 불상이다 아니다 해석의 여지 없이 초도 남포 앞바다에 있는 초도 이남에서 사격을 안 하기로 했는데 거기서 사격했다라고 북한이 밝혔으니 예. 이것은 비난의 성명을 안 할 수가 없는데 그동안 모른 채 하고 있었다. 그럼 국방부가 몰랐을까? 분명히 압니다. 왜? 반드시 저기는 포진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 백령도에는 대포병 레이더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뜨면 바로 체크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군 당국자도 쐈다라고 인정을 했거든요. 예. 그런데 우리가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밝히지 않은 것이죠.
우리가 좀 전에 이야기했던 정영 안보실장이 일본에 대해서 유트라이미 한번 붙어볼래? 이야기를 했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저는 그 대상이 일본이 아니라 사실 이 북한이에요. 자, 북한이 이렇게 지난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정영 안보실장이 국회에 나와서 지금까지 북한이 9.11 군사합의를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자, 근데 지금 이렇게 노골적으로 어기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당국이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일본에서 그냥 입 딱 닫고 그냥 단순히 유감이다 이 표현만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유트라이미 한번 붙어볼래? 이 이야기를 직접적인 경고를 안보실장이 해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엄중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우리 연봉대 포교 그 기억이 아직까지 생생한데 바로 거기서 포를 쐈다는 것 자체는 이거는 굉장히 엄중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강력한 경고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NLL 최남단까지 데려와서 시험 사격을 참관한 김정은 위원장 얘기 여기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